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코노 웨이브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3주차 시황 전망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은 역대급 과매도 구간에서 조건부 휴전 기대감으로 급반등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초대형 이벤트 2개가 동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상원심의 개시와 파리 블록체인 위크입니다. 이 두 이벤트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4월 3주차 시장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전망에서는 현재 시장 구조 분석부터 이번 주 핵심 이벤트별 시나리오 그리고 코인별 대응 포인트까지 데이터와 팩트 중심으로 완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난주 시장이 남긴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은 역대 세 번째 최저 수준이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갔어요. 주간 과매도 지표가 2018년 12월 이후 처음 보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미일한 조건부 휴전 소식에 전해지자 하락 저점에서 5% 급반등하며 3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국내 기준으로 약 1억 6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약 320만 원대, 리플은 약 1980원대, 솔라나는 약 12만 2천 원대입니다. 지난주 현물 상장 지수 펀드는 약 4억 7천만 달러 순이익으로 전환됐어요.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기관들이 역발상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 발표된 미국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3% 상승으로 나왔어요. 에너지 급등이 반영된 3월 지표임에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추가 충격은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은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이것이 현재 시장의 구조예요. 과매도 구간의 기술적 반등 에너지와 매크로 역풍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전환점 국면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클래리티 법안 상원은행위원회 심의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 상원이 부활절 휴회를 마치고 공식 회기로 복귀했어요. 해거티 상원의원은 지난 4월 6일 벤더빌트 대학교 콘퍼런스에서 이번 회기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직접 공개 발언했습니다. 팀스콧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4월 마지막 2주를 심사 목표 기간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어요. 왜에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3주가 진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11월 중간선거 휴회 전까지 실질적으로 남은 근무주 수가 18주밖에 없어요. 마크업 청문회 시간, 본회의 표결 준비 시간, 하원안과의 조율 시간을 역산하면 4월 말까지 은행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법안 통과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모레노 상원의원은 5월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중간선거 영향으로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의사일정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어요. 현재 남아있는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 문제, 관할권 충돌, 탈중앙화 금융 규제 범위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스테이블 코인 이자 문제는 지난 3월 20일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어요. 수동적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백악관 중재 아래 조율됐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 코인베이스가 이 합의안의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상태예요. 이번 주 핵심 체크포인트는 마크업 청문회 공식 일정이 발표되는지 여부입니다. 날짜가 확정되는 순간 그것 자체가 통과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탈중앙화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들이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되면서 연기금, 보험사, 국부펀드가 법적 부담 없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은행위원회 통과 시 리플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만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것이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방 촉매입니다. 이번 주 두 번째 핵심 이벤트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 카루젤 디 루브르에서 열리는 파리 블록체인 위크입니다. 이 행사가 올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4월 말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토큰 2049가 중동전쟁 영향으로 취소되면서 봄철 블록체인 업계에 모든 관심이 파리로 쏠렸습니다. 참석 라인업이 어마어마해요.
블랙록, JP모건, 도이치뱅크, 피델리티 서클,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까지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업계 핵심 플레이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입니다. 연사 라인업도 화려해요. 프랑스 전 디지털 담당 장관, 블랙록 핵심 인사, JP모건 대표, 도이치뱅크 임원, 리플 임원이 직접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된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럽 신규 알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발표 가능성이에요. 유럽은 미국보다 암호화폐 관련 상장 지수펀드 승인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거든요. 두 번째, 유럽연합 미카 규정에 세부 방향이 공개될 수 있어요. 미카 규정은 유럽 전역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데 그 세부 시행 방향이 이 행사에서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블랙록과 도이치뱅크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실물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 행사가 클래리티 법안 심의와 같은 주에 열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규제 진정과 유럽의 규제 발표가 동시에 나오는 구조여서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이 한꺼번에 증폭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세 번째 변수는 중동 협상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미란 조건부 휴전이 진행 중이에요. 조건부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완전한 종전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즉각 재점화될 수 있어요. 지난주 실제로 목격했듯이 중동 관련 헤드라인 하나가 비트코인을 5% 움직였습니다. 이 민감도는 이번 주에도 유지돼요.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의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행정부가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연준 금리 방향도 살펴볼게요. 3월 소비자 물가 3.3%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와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가 있어요. 이 수치가 예상보다 악화되면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더 강화되고 위험자산에 추가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요. 홍콩은 지난 4월 10일 최초의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발급했습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과 별개로 아시아 시장에서도 규제 명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는 글로벌 기관 자금에 암호화폐 진입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번 주 주요 코인별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비트코인부터 시작할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 대비 약 절반 수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역대 세 번째 최저 수준이 과매도 지표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단기 보유자들의 추가 매도 물량이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의 핵심은 클래리티 법안 일정 발표 여부입니다. 심의 일정이 확정되면 비트코인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요. 연기금의 직접 편입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주요 저항 구간이 이번 주 상방 테스트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 추가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는 구조예요. 이더리움을 볼게요. 이더리움은 이번 주 세 가지 촉매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클래리티 법안 심의 진전 시 디지털 상품 분류 기대감 상승,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유럽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발표 가능성, 그리고 글램스테르담 업그레이드, 테스트넷 안정성 확인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분석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이더리움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오는 법안이에요. 스테이킹 수익 분배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까지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리플을 볼게요. 리플은 이번 주 가장 강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자산이에요. 클래리티 법안 심의가 진전될 경우 리플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관할 디지털 상품 분류 기대감이 즉각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은행위원회 통과 시 리플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 40억에서 80억 달러 자금 유입을 전망하면서 단기 목표가를 현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심해 지연 소식이 나오면 리플은 시장 중에서 가장 먼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양방향 변동성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솔라나를 볼게요. 솔라나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탈중앙화 요건을 충족하면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경로가 열릴 수 있어요. 솔라나의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 업데이트도 상반기 내 적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에요. 두 가지 촉매가 겹치는 구조입니다. 이번 주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완전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강세 전환 시나리오입니다.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 청문회. 공식 일정이 발표되고 심의가 예정대로 시작되는 것. 두 번째,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유럽 알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발표나 의미 있는 규제 호재가 나오는 것. 세 번째, 중동 조건부 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유가가 안정 조짐을 보이는 것. 네 번째,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순유입이 연속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비트코인이 현재 핵심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고 리플과 이더리움이 동시에 강한 반등을 보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4월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달이에요. 2013년부터 13번의 4월 중 9번이 상승으로 마무리됐고 평균 수익률이 2자리 %를 기록했습니다. 약세 지속 시나리오입니다. 3가지 조건이 나타날 때 경계해야 해요. 첫 번째, 클래리티 법안 심의가 또다시 지연된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 두 번째, 중동 휴전이 결렬되면서 유가가 재급등하는 것. 세 번째, 연준 금리 인상 압력이 추가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재 핵심 지지 구간을 하향 이탈하며 단기 레버리지 청산 물량이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4월 13일 이후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 청문회 공식 일정 발표 여부예요. 이것 하나가 이번 주 시장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4월 15일에서 16일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유럽 알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발표 여부입니다. 유럽발 규제 호재가 나오면 미국과 유럽의 기대감이 동시에 증폭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중동 조건부 휴전 안정 여부입니다. 이번 주에도 중동 헤드라인이 가장 강력한 단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주간 자금 흐름이에요. 지난주 순유입으로 전환된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지가 기관 재진입 신호 확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와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예요. 이 수치가 악화되면 연준 금리 압력이 추가로 높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단기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4월 3주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클래리티 법안과 파리 블록체인 위크라는 2개의 역사적 촉매가 동시에 터지는 한 주입니다. 두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이번 주가 2분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극단적 공포 속에서도 데이터를 믿고 방향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코노 웨이브는 매주 이 시장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